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 멘토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이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전자책에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도도 좀 높이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게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자책은 밑에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웨이트 트레이닝의 3요소,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 근육 성장의 3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3요소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기출 문제도 있고 근육 성장의 3요소라고 되어 있는 기출 문제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자, 요 세 개는 당연히 웨이트 트레이닝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으면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잘 먹는 거 영양, 그리고 잘 자는 거 휴식,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성장의 3요소는 운동, 영양, 휴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운동을 잘 못하면, 운동이 강도 있게 안 되면 당연히 근육이 성장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휴식을 제대로 취해주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양, 밥을 안 먹어주면은 또 회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근육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자, 다이어트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칼로리보다 조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3주,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살이 빠지죠. 그때는 이 근육을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운동 순서를 제가 넣어 놓습니다. 자, 일반적인 운동 순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가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뭐 국민체조도 하고, 뭐 이렇게 목도 돌리고, 어깨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준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죠. 쫙 운동합니다. 뭐 메인 운동하고, 스쿼트하고, 뭐 데드리프트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쿨다운을 하고 마무리를 하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보디빌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 운동하고 본 운동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자, 여기서 본 운동이 다른 게 있는데, 보디빌딩에서는 본 운동은 이겁니다. 대근육 운동, 그리고 다관절 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거의 이제 대표적인 게 프리웨이트들이에요. 모든 프리웨이트는 아니고,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근육 운동이면서 다관절 운동이 됩니다. 자, 요걸 하고 나서는 이제 소근육 운동을 해요. 자, 소근육 운동은 부위별로 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관절 운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얘가 이제 레그 익스텐션, 이런 것들이나 뭐 팔 운동, 바벨 컬, 덤벨 컬, 그 다음에 트라이세ፕ스 익스텐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본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소근육 운동, 단관절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어들이 좀 헷갈리거나 설명하기 좀 힘든 용어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운동은 이렇게 됩니다. 준비 운동은 보통 스트레칭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에도 이렇게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진짜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이 지금 여성분이 하는 게 정적 스트레칭이고,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있어요. 동적 스트레칭은 이거는 운동선수들, 자, 운동선수 중에 뭐 축구, 농구, 뭐 이런 선수들 경기 전 몸풀기 있어요. 그때 보면 계속 약간 조금씩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모빌리티 드릴이라고 하나 써놨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스트레칭하고 이 모빌리티 드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빌리티 드릴은 관절의 가동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고 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절의 가동 범위를 움직이면서 그 범위 안에서 힘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모빌리티 드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두 개가 조금은 그래서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요건 그냥 하나 알아두시라고 제가 넣어 놓은 거고, 이 모빌리티 드릴은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되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은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으로 나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또 스트레칭하고 이제 약간 대비되는 같은 결이긴 한데 조금은 다른 게 있죠. 웜업이란 게 있어요. 자, 이 웜업은 뭐 따뜻하게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스트레칭을 안 해도 뭐 런닝머신을 10분간 탄다거나 뭐 유산소 머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10분 정도 하면은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웜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트레칭하고 이것도 개념이 조금 다르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 운동의 효과와 필요성입니다. 준비 운동의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걸 안 보셔도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준비 운동을 하면 일단 부상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도 늘어나죠. 이거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빌리티랑 조금 다른 게, 얘는 내가 그냥 원래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좀 많이 크게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때 스트레칭을 하면 내가 원래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좀 더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런 걸 뜻하고, 이 모빌리티는 그 내가 원래 움직일 수 있는 범위보다 더 크게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서 힘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준비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은 사실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험이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제 유연성이란 무엇인가? 유연성이란, 이건 그냥 하나의 개념이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통하여 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게 구술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이 용어로 잘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운동 시 부상, 상해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뭘까요? 이거의 이제 정답은, 우리 시험에서의 정답은 준비 운동 부족. 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더 보자면 과도한 운동, 그리고 잘못된 자세,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운동 시 부상의 발생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운이 좀 중요하다. 운이 없으면 그냥 빈바로 데드리프트 하다가도 허리 다치고, 빈바로 스쿼트 하다가도 뭐 허리, 고관절, 무릎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상은 좀 운의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 선수들도 이 운이 없는 선수들은 이 부상을 진짜 잘 당하잖아요. 유리몸. 네. 그래서 저는 이 운이 좀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준비 운동에서 이걸 넣어놨는데, 자, 부상이 과도한 운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버는 뭐 여러 가지 단어 뜻이 있지만 뭔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뭔가 내 한계치를 넘어갔다. 그러니까 한계치를 넘어가게 훈련을 했다, 트레이닝을 했다, 이런 게 오버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트레이닝 대상자의 체력 수준보다 높은 강도로 트레이닝, 즉 훈련으로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 이거입니다. 자, 여기서 이 트레이닝은 좀 이렇게, 트레이닝보다는 제가 봤을 때 훈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상자의 이 트레이닝 다 빼버려. 그리고 대상자의 체력 수준보다 높은 강도로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으로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오버 트레이닝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버 트레이닝이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성적인 피로감이 와요. 그리고 수행 능력이 감소합니다. 자, 요거 두 개가 엄청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오버 트레이닝은 보통은 이 신경계가 지쳐요. 이 신경계가 지치기 때문에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오버 트레이닝은 너무 무리하게 강도 높게 이 스트렝스 훈련을 무게를 친다거나 그럴 때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낮은 무게로 반복수를 많이 하고 했을 때는 오버 트레이닝이 막 그렇게 잘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 운동입니다. 본 운동, 웜업 혹은 준비 운동 이후 본격적인 운동을 이제 본 운동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런 스쿼트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본 운동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본 운동은 보디빌딩에서는 당연히 근비대를 위한 운동들이겠죠. 여기는 정말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을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자, 여기에서도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세트와 랩, 그리고 운동 사이 휴식 시간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보는 운동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랩과 세트입니다. 랩과 세트. 자, 랩은 리피티션의 줄임말로 반복 횟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횟수. 근데 어떤 반복 횟수냐? 이 동작의 반복 횟수예요. 그래서 동작이 한번 시작을 해서 딱 마무리가 됐을 때까지 거기가 이제 반복 횟수 랩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한 동작을 완료하면 1회 그리고 1랩이에요. 자, 세트는 뭐냐면 이 랩을 반복한 게 모이면 랩이 1랩에서 10랩까지 되면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정해진 반복수를 수행하거나 실패하기 전까지 하는 묶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을 구체적인 단어로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랩이, 이것도 랩이거든요. 레피티션. 거기에 목적별로 이 랩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근비대를 할 때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나 책에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비대는 6에서 12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6에서 12회냐면 20kg짜리 뭐 10kg짜리를 6에서 12회 한다고 근비대가 되진 않겠죠. 이 기준이 어떻게 됐냐면 원RM을 기준으로 거기서 80% 이상의 중량을 다루는 운동으로 6에서 12회를 했을 때 근비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원RM은 뭐냐면 원 레피티션 맥스예요. 제가 이 레피티션 스펠링을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쓰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원RM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근지구력을 봤을 때 이것도 기준이 이제 원RM이 되겠죠. 얘는 원RM의 40에서 50%로 15회에서 20회를 했을 때 근지구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렝스는 이거는 그냥 힘이라고 그랬죠. 진짜 절대 힘. 얘는 원RM의 3에서 5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에서 5회를 하는 훈련은 보통 스트렝스 훈련이죠. 그래서 요 목적별로 이렇게 랩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무게의 기준은 원RM이 됩니다. 여기서 원RM은 내가 한 번 들 때 최대한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이제 원RM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RM은 한 번에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이제 원RM 계산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시험에 이게 나왔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 사실은 이 원RM을 계산하진 않아요. 이걸 스트렝스 훈련 하시는 분들이 이걸 계산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이걸 굉장히 복잡한 그런 주기화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맞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거를 계산하긴 하는데, 사실 보디빌딩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막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표를 봐요. 그 표를 보고 대충 원RM을 이렇게 환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표가 대충 또 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이 공식이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그것도 구술 시험에 이게 나왔다는 게 조금은 의아하지만 일단 그래도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제가 한번 짚어드리긴 할게요. 자, 원RM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든 무게
곱하기 1 플러스 0.033 곱하기 랩이에요. 이 괄호가 큰 겁니다. 얘가 큰 괄호, 그리고 얘는 작은 괄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게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 잘 안 써요. 그냥 표를 씁니다. 환산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쓰는 편이긴 한데, 시험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이 무게는 내가 운동한 무게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본인의 원RM 계산을 한번 이거 해보세요. 그럼 뭐 대충 비슷하게 나오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충 비슷하게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 프리웨이트하고 머신으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은 여기는 프리웨이트, 자, 이쪽은 머신을 사용하는 운동이죠. 그리고 이쪽은 프리웨이트입니다. 자, 머신하고 프리웨이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머신을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기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프리웨이트는 기구가 아니고 이 바벨, 특히 바벨을 이용해서 하는 웨이트들을 얘기하고요. 렉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이게 일단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기구는 일단 기구 안에서 그 움직임의 궤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움직이는 궤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프리웨이트는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해야 합니다. 뭐 스쿼트를 예를 들면 그 렉에서 이렇게 언렉 한다고 뭐 얘기하는데, 무게를 이제 들어서 뒤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컨트롤을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제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주 쉽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하면서 해야 하고, 그 다음 이 자세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무게를 다루는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세를 정확하게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세를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이 기구가 움직이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 얘는 내가 다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뭐 둘 다 잘만 하면, 여기 이제 기구는 안전하고 프리웨이트는 부상의 위험이 크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웨이트는 다관절 운동이 많죠. 반면에 머신으로 하는 건 단관절 운동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 다관절 운동과 단관절 운동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머신은 이 단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딱 그 쓰는 근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에 타겟해서 운동하기가 좋습니다. 타겟을 한다는 건 고립 운동을 하기 좋다는 거예요. 고립 운동. 반면 이 프리웨이트는 전신의 힘을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 협응력을 발달시키기 좋습니다. 이렇게 머신과 프리웨이트는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중관절 운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관절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2개 이상의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들을 이야기하고요. 보통은 프리웨이트가 많아요. 근데 이게 보통이라 그랬지, 기구 웨이트에도 이 다중관절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많은 거지 꼭 이렇게 완전 딱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개 이상의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스쿼트를 생각해 보시면, 스쿼트는 발목에서부터 배측굴곡이라고 하죠. 이렇게 발목이 꺾이는 건데 정강이 쪽으로 가까이 되는 거, 이거부터 해서 무릎에서도 굽힘이 일어나고 힙 조인트, 고관절에서도 굽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벌써 하체만 봐도 3개의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관절 운동이라고 해요. 자, 푸시업도 어깨가 일단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목도 꺾여 있고 팔꿈치가 굽혀졌다 펴졌다 합니다. 이런 게,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관절을 사용하는 게 다관절 운동입니다. 그리고 단순 관절 운동,
단관절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한 개의 관절만 움직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팔 운동과 레그 익스텐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팔 운동은 어깨랑 팔꿈치 다 고정하고 이렇게 팔만 딱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관절에서만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하나의 관절만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이거는 보통 기구가 많긴 한데요. 프리웨이트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도 끝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공부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합격하는 공부합시다.